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이고 절기상 청명이에요. 이 청명일 때는 이때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밭갈이 할 때가 딱 좋은 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날씨도 아주 맑고 또 이렇게 곡식 이걸 이제 씨앗을 뿌리려면은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시기가 청명이 이제 그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거 또 공부 시작해 볼게요. 준비한 거는 매질체. 이 매질체, 뭐 체결, 조약 체결하다 이럴 때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임금제자예요. 임금제고 그렇다면 조약을 체결한다 할 때 만약에 뭐 양국 간에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만약에 다른 나라랑 뭘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조약을 하게 된다면 이 실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 그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이런 한자가 있던 그 시절에 종이에다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실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같은 천에다가 이거를 쓰는 거죠. 서로 간의 어떤 조약 내용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임금제자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국,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약속을 서로가 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은, TV에 보면은 이렇게 탁 종이를 펼치면은 여기 사인 척 이게 하고 이게 서로 맞교환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비단 이런 데다 이제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임금제는 제가 이미 뭐 설명은 해드렸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건 자전에서 보면은 상형자로 나와요. 물론 수공건이 부수예요. 근데 상형자로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꽃받침의 모양을 본땄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꽃이 이렇게 만약에 활짝 피어 있다. 그럼 이 꽃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꽃받침 맨 밑에 지지하고 있는 이 꽃을 지지하고 있는 꽃받침의 모양을 본뜬 글자고, 꽃의 근본이 꽃받침이듯이 제왕, 왕이라면은 이 모든 사람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제라는 거는 여기서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이 나라와 나라의 조약을 체결하는 역할하는 거는 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임금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기뿔태 아니면 뭐 바꿀태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 글자의 이제 설명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맨 위에 있는 이 여덟팔은 입김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인 발이니까 사람의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은 사람인인데 위치가 아래에 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입을 벌려, 여기 입구가 나왔죠. 입을 벌려서 웃으니까 입김이 이제 분산되는 거야. 이렇게 분산되는데 기뻐서 웃는다라는 뜻으로 나와서 이거는 기쁠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신변하면 이렇게 쓰면 기쁠열, 우리가 희열을 느낀다 할 때 기쁠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쁠열이라고, 이 글자 자체가 기쁠태라고도 하고 바꿀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임명자, 사람 이름에 이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얻어서 이제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기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쁘다는 게 아니면 내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것도 기쁜 일이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짝을 맺어서 결혼해서 이제 어떤 분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가정을 일궜다. 그것도 기쁜 것이고, 이제 이러니까 입가에서 이제 이게 입이 이게 해에 벌어지면서 좋으니까 웃으니까 입김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이제 여덟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게 왜 말할 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입김이 벌어지는, 또 여기에도 다만지 같은 경우에도 말할 때 입김이 나가는 뭐 이런 뜻으로 거의 입김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많아요. 이런 글자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꿀태, 기쁠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 이름자에 이제 주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반드시 필자 쓸 때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점을 요거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돌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반드시 필의 순서예요. 보통 반드시 필 그러면 마음심에다가 이렇게 쭉 긋는데 그건 순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는 좀 전에 바꿀 때, 기쁠 때는 소리는 똑같아요. 뜻만 이제 다른 걸로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거는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뭐냐면 스며 흐르다, 스며 흐를 필, 그 다음에 분비할 비. 이렇게 한자는 하나인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런 거를 전주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스며 흐를 필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주로 이제 임명자에 쓰이는 거고 누구 이름에 만약에 필 들어갔는데 한자를 뭐 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임명자 이제 뭐 도울 필도 있고 막 많은데 이게 임명자로 이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스며 흐를 비 그러면은 뭐 분비하다. 우리가 비뇨의학과, 비뇨기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뭐 방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찾아가는 데가 종합병원 같은 데 이러면 비뇨기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비자 이거 쓰는 거예요. 스며 흐른다. 뭐 이런 뜻에서는 필로 읽혀야 되지만 분비하다 그럴 땐 비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주문자고 그래서 뭘 분비하다 그러면 비뇨 그러면 이거에다가 오줌요자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뇨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며 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스며 흐른다 그랬으니까 물이 스며 흘러 이제 나온다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체내에서도 뭐 콧물이 스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액체가 이게 물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뇨 그러면은 오줌이 뭐 이게 뭐 샌다 뭐 소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뭐 어떤 병의 한 종류다 그러면은 비뇨기가 이제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분비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스며 흐르다 이렇게 하고 분비물 만약에 그런다면 분비할 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 자체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뭐 좀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이제 도울필 그래서 이것도 이름자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필 그러면은 이 글자도 있고 또 여기 스며 흐를 필도 있고 이거 빼면 반드시 필도 있고 우리가 필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글자 뭐 짝필도 있고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렇게 필로 나오면은 아 이거는 임명자구나. 그럼 단어가 이제 없다는 건 얘기죠. 필로 읽혀지는 단어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분비할 비다 그러면 이때는 이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로 이제 쓰인다. 우리가 보통 한자를 보면은 임명자 아니면 지명자 이제 이런 게 2급 정도 되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름자다. 이런다면 임명, 이게 이름에 주로 쓰이는 거고 또 그냥 그런 표시가 없으면은 그냥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름자에 막 딱 거의 단어 없이 그냥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지명 뭐 이런 걸로 쓰인다 그러면 다 그게 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한자에. 근데 이거는 지금 한자 하나지만은 하나는 임명자로 다른 하나는 그냥 한자의 어떤 단어로도 쓰인다는 걸로 이제 구별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2급자에 보면은 임명자, 지명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가다는 그런 걸 한 번쯤 제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4월 5일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